대한민국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아이디 헤어가 고양신문 뉴스체크를 응원해 주셨네요. 예, 우리 독자님들도 아이디 헤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유경종 기자고요. 네, 저는 이성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특혜 의혹 못 벗은 킨텍스 개발부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개관했습니다. 관련 인터뷰로 김태근 작가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고양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동안 치렀는데요. 좀 눈에 띄는 흥미로운 것들 빠른 속도로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마스크 배부 업체 챙기기 의혹, 고양시 청년정책 재검토 필요,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 역대 최대, 고양시 역사박물관 창릉 신도시 건립, 고양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제 역할 하나 등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진 한 장 뉴스, 이재은 고양시정 연구원장 인터뷰, 건강도시 심층기획, 마을숲 산책 고봉산 숲길을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산중앙로의 베이커리 카페 스퀘어 8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JTBC가 보도한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 의혹, 아직까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 때문 아닌가? 종편 JTBC 뉴스에서 이게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이렇게 의혹이 좀 커지고 있고, 지난주 뉴스체크 댓글에도 자 킨텍스 비리 왜 이야기 안 하냐 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예, JTBC가 이달 9일과 11일 날 연달아서 이제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킨텍스 하나 꿈의 그림 부지가 이제 해당 부지인데, 그때 이제 개발 시행사인 퍼스트 이 개발에 고양시가 부지를 헐값 매각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행사 실소유주가 즉 A씨가 고양시 산하기관인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 출신이다. 요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꿈에 그린 부지가 매각된 게 이게 2012년, 그러니까 9년 전, 상당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당시에는 땅을 매각하면서 고양시 부채가 사라졌다. 네, 예, 이렇게 고양시 그때 당시 최성 시장이 언론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때. 맞습니다. 예, 근데도 이제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을 또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검찰 고발도 있었는데 무혐의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했는데 네. 감사원에서 위법 사실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 네, 의혹은 많았는데 정식 조사는 최성 시장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시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19년 2월입니다. 2월 달에 김서현 시의원이 시정질의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하고 시장에게 엄정한 조사를 요구를 합니다. 이재준 시장이 그렇다면은 시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작년이죠. 그때 감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봤더니 킨텍스 지원 부지 중에 3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서 재산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죠. 조사 결과를 고양신문도 보도를 했고요. 그때 제가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JTBC 이제 탐사 보도팀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달 초에서야 JTBC가 보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그 1,000억의 손실이 있었다라는 이 결과보다도 예. JTBC의 두 번째 보도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네, 두 번째 보도에서는 고양시 고위직이 등장을 하죠. 돈 줄 테니 보도하지 말아달라. 네. 기자에게 수천만 원 챙겨주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더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보도가 이제 있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뭔가 있구나. 자, 지금 말씀하신 그 고위직 공무원 누구인지, 그리고 네. 이렇게 말한 이 배경이 뭔지 좀 취재를 하셨나요? 네, 그분이 확인해 보니까 언론인 출신이고요. 네. 고양시 대변인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다. 근데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곧바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자꾸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고양시가 명확하게 작년에 이제 부지 매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감사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인 감사 보고서를 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감사 보고서의 최종 마무리가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누구에게 이거를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감사 담당관실에 좀 확인해 봤더니 실무 담당자를 책임자로 볼 것인지,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시장이다. 시장으로 볼 것인지, 네.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재준 시장이 전임 시장인 같은 당, 그것도 같은 당인 최성 시장을 고발할 것이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JTBC 보도가 있고 나서 고양시가 최종 감사 결과를
빨리 내놓겠다. 그리고 관련자도 처벌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이게 언제 최종 책임자를 누구로 지목할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자리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지난 1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발산동 사저는 1995년부터 김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제도전을 준비한 그런 곳으로 97년에 대통령 당선의 기쁨을 안았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자, 20년 동안 이렇게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다가 고양시가 작년에 이곳을 이제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전시와 교육 기능을 하는 기념관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그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쉽게도 24명만 하루에 그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요. 네, 기념관 방문하시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 사용하시던 물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전시도 볼 수 있고요. 또 향후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평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개관식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은 다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긴 한데요. 네. 네,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손님을 맞았는데 일단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리고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세 분이 나왔고요. 예.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서른, 이용우, 홍정민 국회의원 등 뭐 거물급 정치인들이 함께 개관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도 2명이나 있는데요. 아마도 자, 내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의 계승자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명의 그 강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온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못 오신 것 같은데 네. 대신 뭐 이재명 지사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예, 방문했으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기념관 개관에 발맞춰서 고양신문이 또 특별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네. 예, 누구시죠? 네, 김대중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이제 네.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는 김태근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네.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자서전과 평전 이 두 네. 가지 책을 8년 동안 집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작가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언론이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이분을 저희 이병우 편집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면 우리 한국 정치사의 가장 큰 거목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존경의 마음 그리고 예. 또 인간적인 면모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김대중 사적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또 깊이 있는 조언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이번 인터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고양신문 기자들도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름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좀 했는데요.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교통위에서 박한기 의원이 고양시가 마스크를 나눠준 사업이 이게 특정 업체 챙기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제 네. 고양시가 올해 3월경에 집집마다 시민들에게 1인당 5장의 마스크를 배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네. 이에 대해서 고양시가 특정 업체를 챙겨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540만 장. 구입 비용은 네, 구입 비용은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적지 않은 예, 금액입니다. 특정 업체 챙겨주기 의혹이 있는 이유가 납품업체 2곳이 공교롭게도 작년에 고양시에 마스크를 기부했던 업체라는 겁니다. 업체 중 한 곳은 작년 2월과 6월에 마스크를 이제 가장 구하기 힘든 시기에 고양시에 도움을 준 곳인데요. 네네. 당시 고양시가 마스크를 기부받으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가장 힘든 시기에 기부를 받아서 시정 운영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뭐 나중에 챙겨주기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박한기 의혹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자, 그 박 의원은 행감에서 김포 업체가 기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지자체장의 능력처럼 비춰졌던 시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게 그 예. 지자체장에게 되게 고마운 행위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또 하필이면 또 파주업체도 있는데 파주업체 경우에는 고양시에 마스크를 기부한 날이 고양시가 마스크 구매 입찰 공고를 띄운 날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조금 기부하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 기부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업체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박한규 의원의 주장은 이거 신세를 졌으니 또 시에서 훨씬 크게 보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3월이면은 집집마다 이제 마스크 물량이 충분한 시기인데 작년 같았으면 부족했죠.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비축량이 집집마다 꽤나 되거든요. 이제서야 15억 원까지 들여가지고 네. 집집마다 배부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그럼 시 그 담당자는 무슨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감에서 이제 박한규 의원은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네네. 이제 그랬는데 고양시 시민안전주택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냐? 고양시장이다. 그 다음에 그 회의에는 부시장이랑 국장이 참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신문에서도 보도해드렸던 그 고양시 청년 거점 공간 청취다방 문제가 예. 행감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정의당 장상화 의원이 꼼꼼하게 따졌는데요. 장 의원은 고양시 청년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에서는 고양시 공무원 숫자가 올해 425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니까 425명이면은 역대급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공무원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 문제는 그 국민의힘 이용규 의원이 지적했는데 뭐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신규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예. 그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인건비나 그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인건비에 따르는 재정적 압박, 그래서 예. 재정 구조를 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거죠. 이제 문화복지위로 넘어가 보면은 네. 고양시 역사박물관이라고 이제 추진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창릉 신도시에 검토 중이다라는 사실 처음 밝혀졌죠? 맞습니다. 역사박물관 제가 관심 있게 수년 전부터 취재를 했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예. 왜냐하면은 고양시 안에서 적정한 부지를 설정하기도 힘들고 그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김보경 민주당 의원이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가 왜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창릉 신도시의 역사문화지구라는 부지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예정돼 있다?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역사박물관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그 창릉 신도시에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환경경제위에서는 고양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 협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네.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주문이 있었죠. 주문은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이 제기한 건데요. 자, 고양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어떤 환경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과 또는 여러 그 지자체, 그 다음에 또 기업 이런 데에 어떤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의제를 만드는 그런 예.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환경 캠페인 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 그래서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시비 규모도 한 1억 7천만 원 1년에 뭐 적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좀 밝혀졌네요. 예, 이 협의회의 원래 이름이 고양의제 21이었죠. 그렇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 탄생할 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돼 있고 시장이 당연직 그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뭐 이런 좀 위상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이 녹색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면서 조직의 위상 그리고 또 역할이 이렇게 좀 낮아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고양시 의회 행정감사 현장에 대한 방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의 한 그 활동가가 고양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시위를 하느냐? 연대회의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의정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사무감사를 좀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의회가 일반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네, 원래는 되는데 지금 이 기간은 안 된다. 시의 입장이 그것이죠.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대안으로 그 영상 중계를 하기도 한다. 예. 근데 고양시는 그런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조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 거는 문제가 있다. 네, 고양시의회가 이제 의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진 한 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입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은 원장은 그 연구 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생산해내면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동진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지방자치 전문가로서의 어떤 깊이 있는 견해,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고양학센터 시정연구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흥미로운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고양신문이 연중 기획으로 연재하고 있는 건강도시 심층 기획의 한 코너가 바로 우리 동네 숲을 소개하는 마을숲 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을숲 산책 네 번째 순서로 고봉산 숲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봉산 구석구석의 포인트들을 현장감 있는 사진과 기사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핫한 공간, 바로 일산중앙로 뉴서울프라자 3층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 스퀘어 81입니다. 넓이가 600평, 그리고 좌석수는 무려 350석, 거의 운동장 수준으로 아주 넓은 카페라고 하는데요. 넓이만 넓은 게 아니라 구석구석 정말 개성이 있고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어느새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